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이게 제한요소적 유학생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왜 차세대들의 움직임은 이렇게 미비한가. 사실 유학생 네트워크에 지금 회장님도 그렇고 되게 친하고 가깝게 진행해서 그 영상까지 찍어서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제 나름의 이제 개인적인 분석을 좀 하자면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종의 약간 서민의식이자 구분의식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최근에 2030들은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오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여기 와서 석박을 하는 경우가 이제 대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체성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부모 세대나 윗세대인 외노자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나 인구 노동자가 아니라 우리는 엘리트다라는 그런 자의식이 되게 좀 강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최소한 제 주변에 이렇게 교류하는 친구들 보면 그런 생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김정명 소장님께서 또 지적하셨는데 동포사회 전반에 어떤 비전 제시라든지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활동들도 보면 약간 청편일률적으로 뭐 쓰레기 줍기, 환경 정화, 아니면 봉사 이런 거에 이렇게 좀 국한되어 있는데 그냥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이 동포 차세대들이 굉장히 거리감을 느낀다는 거죠. 또 약간 반발을 하는 친구들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이 쓰레기 마구 버린다. 아니면 쓰레기 분류 제대로 안 한다.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다. 칼부림을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지만 윗세대가 만들어낸 프레임인데 왜 우리까지도 그 프레임을 공유해야 되느냐. 이런 현실적인 거부감 같은 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순히 동포사회의 이제 차세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요즘 한국 사회에도 계속 호명되고 있는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도 보이는 이제 대표적인 경향성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탈정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와 굉장히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고 우리는 정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어필하려고 하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세상에 정치적이지 않는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정치란 걸 꼭 뭐 선거에 나가고 우리가 투표를 하고 아니면 정당에 가입하는 걸 정치적인 행위로 규정할 필요 없이 개인의 주장이라든가 의견을 내지만 예컨대 뭐 이주민들한테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 중국동포 청년들 차세대들이 중국에서 어떠한 정치적 경험이 극도로 제한되고 그런 어떤 선언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컨대 5월 같은 경우에 5월 21일이 그 유엔에서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거든요. 근데 사실 동포차별도 어떻게 큰 범주로 보면 인종차별의 일환이잖아요. 근데 거기 나와서 좀 연대 발언에 달라는 요청에도 극도로 좀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네.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오셨지만 동포단체들이 난입되고 굉장히 사분오열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랑 대표적인 주자가 없기 때문에 어디랑 접촉하고 어디랑 소통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약간 혼란스러움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네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또 다 묶어가지고 일반화시켜가지고 이 사람은 동포사회에 관심이 없다, 생각이 없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컨대 사실 그 공론장에 진입할 수 있는 동포사회에 들어와서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루트나 이런 통로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저는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일환으로 지금 김정명 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다같이 토론에서는 1년에 한 4번 정도 지금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3년 전부터 이 청년 세션이라고 해서 아예 한 번을 이제 정권을 주어가지고 한 번을 이제 청년 세션으로 이제 꾸리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다양하고 생각을 가진 이제 화자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공론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마련되지 않았을까? 마련되지 않은 게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동포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 사실 선천적으로 뭐 타고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환경에 놓이면서 또 어떤 윗세대들의 뭐 이끌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 아니면 의식적인 어떤 활동가의 재생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장되는데 이러한 차세대 활동가들 의식적으로 배양하고 이제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건 차세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저희 어떤 희망사항이자 바람을 좀 말씀드리면요. 누누이 나왔던 그 김기현 대표의 이제 상호주의에 근거해서 중국의 투표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얘기 나와서 저도 며칠 전에 경향신문에서 연락 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역사적 맥락을 2005년 참여정부가 외국인 참정권을 도입한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사실 거기에 앞서 자인이지 제일조선인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지방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왔고 또 심지어는 뭐 분신을 한 사람도 있고 격렬하게 투쟁해 왔거든요. 거기에 이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가 그 사람들을 측면으로 지원해 주고자 상호주의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일본을 이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에서 우리도 도입할 테니까 일본 너네들도 상호주의 근거해서 도입하라 이런 측면에서 사실 외국인 참정권이 도입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쪽에서 발언하는 거 보면 본인들이 지금 상호주의를 또 꺼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맥락에 대한 몰이해가 굉장히 자가람착과 그 이율배반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측면을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공포사회의 어떠한 현안에 대한 대응을 보면 좀 아쉬운 측면이 지나치게 좀 감성에 호소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린 동포야, 우린 같은 혈통이야, 한민족이야. 그래서 차별하면 안 돼. 이런 감성적인 대응이 좀 지배하지 않았냐. 그것보다는 이제는 정말 뭐 꼭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좀 우리가 한국 사회에 제대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정교한 논리를 좀 숙고하고 개발해낼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일동포청, 아까 김구영 교수님께서도 제일동포재단에서 그동안 그 초청장학생, 저도 이제 초청장학생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일동포청은 일종의 컨트롤 타워로서 큰 역할을 못하고 저는 사실 그 산하에 있는 제일동포 협력센터라고 지금 출범했잖아요. 거기에 되게 주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일동포 재단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 제일동포청이라는 청으로 이관되면 필연적으로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제일동포청 산하에 이제 협력센터라는 걸 이제 두었잖아요. 그래서 제일동포 재단이 하던 일들 센터에서 다 집행하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협력센터 센터장이 며칠 전에 또 발표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 분이어서 약간 이제 정당 정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기도 하시고 또 약간 특정한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이제 출마하셨던 분이기도 하셔서 이게 일종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엔 좀 섣부른 판단이지만 앞으로 제일동포재단에서 그 제일동포 협력센터에서 중국 동포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비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구 중심의 동포에 대한 지원으로 재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포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목소리를 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언하겠습니다.